안녕하세요, 슬라임곰입니다. 오늘 언박싱할 물건은 M1 맥북 프로 13인치입니다. 영상을 시청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제가 맥북을 주문한 지 한 달이 넘었는데요. 이게 제가 11월 18일, 그러니까 발매 바로 다음날 주문을 넣었고 12월 7일에 배대지에 도착하였지만 자, 한번 오픈을 해보죠. 애플 제품은 비닐 포장도 벗기기 쉽게 해놓기 때문에 칼이나 가위 등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비닐을 뜯는 순간부터 설레는 마음을 느낄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자, 이렇게 비닐을 오픈을 하면 박스 전면부에는 오픈된 맥북 프로의 모습이 보입니다. 애플 제품은 구형 모델과 구분을 할 수 있도록 패키지 디자인이나 배경 화면에 변화를 주어서 이렇게 그림을 다르게 그려놓습니다. 제가 기존에 사용을 하던 2017년도 맥북 프로는 반쯤 열린 맥북의 옆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래쪽에는 맥북 프로라고 적혀 있고요. 옆에는 애플 로고가 새겨져 있습니다. 후면에는 모델명과 시리얼 넘버 그리고 CTO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CTO는 Configure to Order라는 말로 주문자가 원하는 사양에 맞춰서 구매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기본 사양에서 어떤 것들을 업그레이드 했는지도 쉽게 알 수 있게 해줍니다. 원래 2017년도 맥북 프로 13인치를 사용 중이었다 보니까 맥북 에어보다 프로를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박스를 오픈해 보겠습니다. 이전에 쓰던 2017년도 모델은 스페이스 그레이였는데요. 기존의 스페이스 그레이는 한번 사용해 봤기 때문에 외관에서부터 새 제품을 사용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기 위해 실버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원래 맥북이라거나 맥 자체의 메인 컬러가 실버이기도 하죠. 물론 애플이 스페이스 그레이를 출시한 뒤로는 조금 인기가 사그러들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상당히 깔끔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에는 보호 필름을 붙이고 사용했었는데요. 보호 필름을 붙이고 사용하다 보니 시간이 지나면 끈끈이나 먼지가 눌러붙어서 지저분한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애플 케어 플러스도 신청을 했기 때문에 보호 필름을 붙이지 않고 그냥 맥북을 사용해 보려고 합니다. 아이폰이든 맥북이든 애플은 역시 생으로 사용하는 게 제일 예쁩니다. 이전 세대 맥북 프로에는 양쪽 모두에 C타입 포트가 2개씩 있었고 각각 하나의 버스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오른쪽에 있던 C타입 포트가 모두 삭제되었고 3.5파이 단자만 들어가서 상당히 깔끔해 보입니다. 충전도 USB-C 포트로 하기 때문에 오른쪽 포트가 없는 이상 충전은 이제 왼쪽으로만 가능해졌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충전 포트의 위치가 상당히 신경 쓰이는 부분일 수 있는데 아쉬운 것 같습니다. 아래쪽을 보시면 열기 편하게 파여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맥북은 무게중심도 잘 잡혀 있어서 한 손으로 간편하게 노트북을 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을 보시면 C타입 포트가 2개 있습니다. 제가 처음 M1 맥북을 구매하고 궁금증이 생겨서 약간 조사를 해봤었는데요. USB 포트가 2개인 건 아쉽지만 납득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죠. 하지만 정말 중요한 부분은 USB 버스가 1개인지 2개인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버스라는 게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통로 같은 건데요. USB 버스가 1개면 1개의 통로를 2개의 포트가 나눠 쓰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USB를 동시에 2개 모두 사용하게 되면 속도가 거의 반으로 줄어드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프로 모델인 만큼 고사양 기능을 사용하는 유저들이 많은 모델인데 이렇게 부족한 확장성은 상당히 아쉬운 모습으로 다가올 것 같습니다.
이후에 출시된 M2 맥북에선 개선이 돼서 나올지 아니면 애플 자체 개발하고 있는 CPU에 고질적인 문제가 될지 이 부분이 상당히 궁금하게 다가옵니다. 후면은 되게 심플하게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은 발열이 빠지는 구멍이 있습니다. 본체를 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바로 전원이 들어옵니다. 화면을 열고 전원 버튼을 다시 누를 필요가 없이 자연스럽게 켜집니다. 사실 노트북을 연다는 행위 자체가 노트북을 사용하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런 세세한 부분부터 아주 마음에 듭니다. 처음 전원을 켜면 언어 설정을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 후로 지역 설정, 손쉬운 사용 등등 여러 기본 설정을 변경하게 되는데 다 보여드리기에 지루하니까 빠르게 기본 설정만 끝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게 궁금했습니다. 맥북을 2018년도에 처음 구매를 하고 2년 정도 잘 사용하다가 이번에 업그레이드 버전을 처음 구매했는데요. 이제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기존 아이폰에서 새로운 아이폰으로 옮길 때 데이터를 쉽게 옮길 수 있게 마이그레이션 기능이라는 걸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맥북도 동일하게 마이그레이션 기능이 있는지 정말 궁금했었습니다. 아이폰과 동일하게 기존 맥북에서 간편하게 정보를 옮겨올 수 있는 기능이 맥북에도 지원을 하네요. 기본 설정을 하는 동안 박스 내부 구성을 한번 봐보죠. 설명서도 정말 심플해졌는데요. 내부, 외관, 포트, 하드웨어적인 특징만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종이는 안전 관련된 설명서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애플 제품을 한 번이라도 구매한 적이 있으시다면 알 수 있는 애플 스티커입니다. 기존의 애플 스티커와 동일한 줄 알았는데 이번에 구매한 맥북의 실버 색상과 같은 실버 스티커가 들어있습니다. 다른 애플 제품들도 기기 색상별로 스티커 색상이 달라졌었나요? 한번 찾아봐야 할 것 같네요. 그리고 충전기도 들어있습니다. 국내 버전이 아닌 미국 버전이다 보니 110V 충전기가 들어있습니다. 110V 충전기의 경우 꼽는 부분이 접히기 때문에 조금 더 컴팩트하게 가지고 다닐 수 있습니다. 220V도 이렇게 접을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아쉽네요. 충전기의 사이즈가 조금 줄어들었나 했는데 기분 탓이었습니다. 국내 220V 버전과 출력은 동일하게 61W 충전기입니다. 그리고 이 충전기로 PD 충전을 할 수 있도록 USB-C to-C 케이블이 들어있습니다. 다른 애플 제품의 충전 케이블보다 두껍고 억센 느낌이었습니다. 기본적인 설정은 끝났습니다. 바로 빅서 업데이트를 마주할 수 있었는데요. 기존에 사용하던 맥북은 빅서 업데이트를 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었는데 신형 M1 맥북은 빅서 업데이트가 된 상태로 출고되다 보니까 바로 업데이트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기존 맥OS와 다르게 빅서 업데이트가 되면서 아이콘들과 인터페이스가 전체적으로 아이패드처럼 변경되었습니다. 조금 더 통일된 느낌이 들어서 아주 마음에 듭니다. 보시는 것처럼 키보드는 영문 키보드입니다. 이게 미국에서 직구를 해서 영문 키보드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맥북은 구매할 때 구매하는 국가와 상관없이 키보드 언어를 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미국 애플에서 구매를 해도 한글 키보드를 선택할 수 있고요. 일본 애플에서 구매를 해도 한글 키보드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물론 국내 애플 스토어에서도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영어 등 다양한 키보드 중에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깔끔한 게 좋아서 영어 키보드를 주문해봤습니다. 심플해서 예쁘지 않나요? 물론 키를 전부 다 외운 것은 아니라 조금 당황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기존에 사용했던 것처럼 키보드 위에다가 키스킨을 올리고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왼쪽이 이번에 구매한 M1 맥북 프로 실버고요. 오른쪽이 기존에 사용하던 2017년도 스페이스 그레이 모델입니다. 실버 모델과 비교했을 때 스페이스 그레이 모델이 약간 매트한 느낌이 나는데요. 이게 스페이스 그레이 모델이어서 그런 게 아니고 제가 맥북 전체에 보호 필름을 붙여놔서 그렇습니다. 보호 필름이 없는 기본 스페이스 그레이의 경우
실버 모델처럼 광택은 잘 느껴지는 편입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2017년도 맥북 프로에는 지문 인식 버튼이 터치바 끝에 이어져 있습니다. 왼쪽 상단에 위치한 ESC 버튼도 분리 버튼으로 바뀌었는데요. 기존에는 터치바 왼쪽 끝에 디스플레이로 표시가 되었습니다. 터치바의 경우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따라 지속적으로 레이아웃이 바뀌는 형식이었는데요. ESC 버튼이 위치가 바뀌거나 필요할 때 터치바에 없는 경우에 불편하다는 피드백이 많아서 다시 물리키로 돌아온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배열도 아래쪽에 방향키가 사이즈가 꽉 차 있던 게 사이즈가 줄어들었습니다. 좌우 버튼이 옆에 있는 옵션키나 다른 자판과 동일한 사이즈인 경우 키보드를 안 보고 작업을 하다가 실수로 누르게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런 불편한 부분을 피드백을 받아서 수정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판을 자세히 보시면 한글 키보드에는 캡스락에 한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M1 맥북에는 그냥 캡스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영키가 사라진 건 아니고요. 영문 자판으로 구매를 해서 그렇습니다. 한영키를 사용하고 싶으시면 기존과 동일하게 그냥 눌러주시면 되고요. 가볍게 한번 눌러주시면 한영키로 작동을 하고요. 길게 눌러주시면 캡스락에 불이 들어오면서 캡스락으로 작동합니다. 양쪽 다 똑같이 그냥 누를 때는 캡스락이 작동을 안 하고 꾹 눌러주시면 캡스락에 불이 들어오면서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캡스락을 끌 때는 누르는 길이에 상관없이 한번 눌러주시면 꺼지게 됩니다. 그리고 M1 칩은 CPU와 그래픽카드 그리고 램이 하나의 칩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나중에 필요하면 업그레이드 해야지 하는 생각이 불가능합니다. 기존에는 애플 서비스 센터가 아니라 사설 업체를 통해 램을 업그레이드하는 방법도 사용할 수 있었는데요. M1 맥북은 새로 디자인된 칩이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램을 늘릴 방법이 없습니다. 사용하다가 부족하면 나중에 업그레이드 해야지 하는 생각을 버리시고 처음에 구매하실 때 자신의 사용 패턴을 고려해서 구입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부분을 제외하고 변경점이 없다고 생각했었는데요. 하단부도 조금 바뀌었습니다. M1 칩으로 변경되면서 발열을 조금 더 쉽게 컨트롤할 수 있어서 이렇게 변경된 건지 모르겠지만 하단부 양옆에 있던 공기구멍이 사라졌습니다. 예전 맥북에는 사과 로고에 불이 들어왔었는데 그런 감성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는 것이 정말 아쉽습니다. 이번 맥북 프로 M1 13인치 모델의 언박싱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1월에 주문한 물건을 2020년 마지막 날에 받을 거라고는 생각 못했는데요.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됐네요. 아주 배대지에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M1 맥북에 여러가지 기대하고 있었던 게 있었던지라 조금 더 사용해보면서 테스트를 해보고 기회가 된다면 나중에 자세하게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맥북 프로 M1 13인치 언박싱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조금 늦었지만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럼 슬바슬바.